아이고, 편하게 준비되시면 하시면 네,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모르는 얘기를 한번 또 씹으러 볼까?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 네. 제가 디자인 전공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뭐 그래도 디자인 언저리에는 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예. 그리고 그냥 좀 이게 좀 웃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정도의 그 감각이랄까? 네. 눈 같은 거는 좀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이제 한남동에 어디 가는데 브라운 옷이 옆에 조그만한 가게에 네. 선물 플러스라는 조그만한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 두 명이 둘 다 서울대 출신에 한 명은 건축가고 한 명은 뭐였는데 까먹었는데 십자가가 테마예요. 오. 십자가를 만들어. 네. 그리고 성경 필사를 못으로 해. 못을 박아가지고 성경 필사. 뭐 철판 같은데요? 그 나무에다가. 나무에다가.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중노동이야. 그쵸. 성경 필사를 그냥 네. 펜으로 하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막 할아버지들이 또 얼마나 똑똑해. 서울대니까. 저기서 편하게 입어보세요. 네. 커튼 치시고 입어보시면 돼요. 네. 십자가 너무 예쁜 게 많았어. 근데 내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종이 박스인데 그 스탬플러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 마지막에 물려 있는 면 있잖아요. 네.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데 한 군데는 이제 스탬플러 팍팍팍 네. 했잖아. 이거 그거를 잘라가지고 종이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 노끈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네. 이거 얼마예요? 딱 그랬더니 안 팔아. 그러면 이거 안 파는 거야. 아, 이 친구 눈맛이 있네. 딱 그러는 거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십자가고 프랑스에서 조명을 수입해 왔을 때 그 조명 박스인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상공관이었나요? 네? 상공관. 그러니까 이걸 파는 곳인 거죠? 그렇죠. 아. 대부분은 다 파는 건데 아. 진짜 그 할아버지 진짜 예술이고 아무튼 제가 좀 아마추어지만 좀 조금의 그런 건 좀 수다 떨 정도는 되지 않나. 이제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거의 이쪽에서 바이블처럼 내려오는 10계명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디터람스의 디자인 10계명이 있어요. 디터람스는 뭐 잘 아시죠? 예, 거의 이 근현대 산업 디자인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고 아이폰의 DNA를 디터람스도 그 누구냐? 그 아이폰 수석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실컷 대놓고 베껴놓고서 네. 고맙다고 아이폰 하나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10계명 읽어보자면 네. 첫 번째가 혁신적이다. 혁신적이다. 두 번째가 제품을 유용하게 만든다. 세 번째가 아름답다. 네 번째 제품을 이해하기 쉽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않는다. 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여섯 번째 정직하다. 일곱 번째 오래 지속된다. 여덟 번째 최소한의 디테일에도 철저하다. 이것도 아이폰에 해당되죠. 옛날에는 그 밖으로 나사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게 있어. 친환경적이다.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디자인한다. 근데 이게 진짜 바이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가 왜 혁신적으로 왔냐.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디자인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잖아. 다 과거에서 레퍼런스가 있거든. 네. 과거에도 레퍼런스가 없으면 자연에 있어요. 예. 어디선가 뭐든지 간에. 레퍼런스는 있다. 예. 무에서 유의 창조는 없어요. 그건 신이 하는 거고. 근데 안전해. 과거의 것에서 갖고 와가지고 디자인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하는 건 안전합니다. 지금 내가 맨투맨을 만들잖아. 네. 그럼 레퍼런스를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재조합하고 약간 추가하고, 그러니까
레퍼런스 한 3개 놓고 여기서 이 부분은 이거, 이 부분은 이거. 그 다음에 조금 만져가지고 그리고 수박 단 거 조금 추가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다 비슷해. 근데 이제 이런 브랜드의 결이 있고 아예 창조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재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그거는 그 없는 시장을 이제 가는 거거든요. 과거의 것을 복각하고 레퍼런스에 충실하게 하면은 기존의 시장이 있어요. 그걸 좋아하던 사람들의 그걸 즐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지 같은 거였다면 아, 그거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시장이 있을 거는 확신이 좀 덜하겠죠. 그쵸. 그런 무드는 있겠지만 그래서 혁신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네. 저는 그게 조금 더 아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이제는 좀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디셔널이고 클래식인데 이거 너무 박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프라다나 미우미우를 되게 높게 보거든요. 뭐 가장 큰 예로는 이제 아메리칸 컵이죠. 그게 이제 어글리 슈즈의 거의 시초인데 그거의 실루엣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단히 새롭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원형이 왜 없겠어. 뭐 어디선가 뭐 봐왔겠지. 뭐 저기 뭐 어디 무슨 원주민이 신던 신발이라든지. 그쵸.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선을 그리고 기존에 없던 거라기보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제품화시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새롭다는 건 언제나 의미 있고 실패 확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10개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아무튼 저는 심플하다는 거는 사실 그 과거형이거든요. 과거의 거를 복각하면 제일 심플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의 것 중에 살아남은 애들은 대부분 다 심플해. 그러니까 과거의 거를 살아남은 애를 복각하면은 안전하고도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타상피잖아. 근데 재미는 없죠. 그쵸. 그리고 욕은 안 나와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도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완전히 새로운 네모지만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디자인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가 70주년이었어요. 오, 그래서 70주년 CI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 수박 로고 작업해준 디자이너한테 맡겼어요. 아, 사람 진짜 고수거든요. 초고수야, 초고수. 와, 이걸 딱 갖다 줬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줄게. 예. 우리 교회 창문이 이렇게 지붕처럼 생겼거든요. 네. 직사각형의 지붕이. 칠하고 공을 그걸로 딱 표현한 거야. 그리고 거기 창문에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와, 진짜 역시 미쳤다 얘는. 근데 그거를 우리 수석 목사한테 갖다 줄 거야. 이거를 이 돈 주고 해왔어? 딱 그러는 거야. 그 병신아. 네 눈에 내가 만족했으면 그래, 그게 더 속상하지. 이런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은 나도 하겠다 이거거든. 에이, 나이키 스우시 나도 그리겠다. 그렇잖아. 삼성 로고 동그라미 트는 거 예. 나도 하겠다. 그거 하는데 2종가 들어갔거든. 원래 삼성 이 오발 형태가 정방향으로 있다가 이거 한 15도 정도 틀고 틀어가지고. 양쪽 끝을 튀어놨거든. 뭔지 알아? 알아요. 양쪽 끝이 글자에 물려서 튀어져 예.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하겠다 하지만 아무도 못하죠. 그쵸. 그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큐레이팅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해.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다 하지. 그냥 보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게 예쁜 거야? 그러면 아 맞아 그게 예쁜 거야. 나도 예쁜 거 같았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진짜 두서없이 얘기해야 되는데 좋은 디자인은 그래요. 알아보는 사람은 진짜 소름이 막 오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너무 단순하니까 너무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문장도 단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남냐면 아주 쉽고 직관적인, 그러니까 꼭 15cm 단도 같은 걸로 심장을 빡빡 찌르는 듯한 문장을 써야 되거든. 그거를 꽂는 거를. 근데 이게 문장이 단문이 아니라 길어지고. 복문으로 길어지고, 그리고 뭐 그러나 이런 걸로 이어지고, 아니면 부사나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가면은 그거는 그냥 몽둥이로 때리는 거밖에 안 돼. 그러면 골병만 드는 거야. 빡 찔리고 죽어야 되는데. 디자인도 비슷하죠. 그래서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디자인하고 비슷한데, 명사를 하나 고를 때 형용사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명사를 고민하는 거야. 형용사가 약간 들어있는 듯한 느낌의 그 단어를 설명할 때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거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지금 그걸 어떻게 얘기해? 그런 거를 찾는, 그런 단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글을 쓰거든요. 그리고 오리지널에 가까울수록 글이 짧아요. 성서도 마찬가지야. 원본에 가까울수록 글이 짧아요. 맞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 예. 그게 제일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또 쓸 때 오리지널을 놓고 보고 쓸 거 아니야. 그쵸. 그거보다 짧을 순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느 게 더 오래됐냐를 따질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어느 게 더 짧냐. 그러니까 아무튼 단순하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느 미술, 제가 좋아하는 그 도예가, 이름 맨날 까먹는데, 그분이 전시할 때 자기 선생님이 추천사를 써준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예. 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첨없는 꾸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아하는 게, 무조건 단순하다고 그게 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면은 사실 이 지구에서 따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풍성하잖아. 그쵸. 그러면 모든 창작물이 풍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자기가 보는 이 이파리들이 다 이렇게 막 풍성하고 꽃들도 크게 피고, 그쵸. 그리고 뭐 나라가 부자면 쓸 수 있는 색도 많고. 우리나라가 사실 뭐 여백의 미 이런 게 하잖아. 그 왜 여백의 미야? 사실 가난해서 물감이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냥 중국은 남아 돌잖아. 그러니까 막 빽빽하게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려도 되는 거고. 근데 물론 그 단순함의 우월은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조선의 달 항아리 같은 게 또 중국의 어떤 것보다 이제 더 우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쵸.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국뽕이라서가 아니라.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맥시멀한 게, 아프리카스러운 것들, 그런 게 그럼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제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주얼리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박력 있는 맥시멀한 게.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은 너무 미니멀하니까 그게 무슨 죄악시 되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아첨없는 꾸밈이라면, 자연빵이라면은 그것도 멋있다는 거죠. 그쵸. 물론. 저는 일단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멋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빵이거든요. 이게 찐이냐 아니냐. 그 사실 그 뭐 미니멀 아니면 꾸안꾸, 그 스프레차뚜라, 이런 거 다 자연빵인 척하는 애들이잖아요. 실제로 자연빵인 사람 잘 없어요. 그쵸. 스프레차뚜라도 그거 이거 버튼 다운 셔츠인데 이 단추 풀을까? 그럼 더 자연스러울래나?
넥타이 좀 이렇게 할까? 머리 좀 이렇게 할까? 스카프를 어떻게 헝클하게 매면은 더 자연스럽고 이거 하려고 거울 앞에서 1시간 2시간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죠. 음. 근데 좀 귀여운 모순이니까 뭐 괜찮긴 한데 어쨌든 근데 진짜 자연빵인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 진짜 졸라 멋있는 거지. 앤디 저기 누구냐? 앤디가 아니라 우디 앨런처럼. 아. 예. 우디 앨런 같은 사람이 완전 자연빵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극적인 맛이 없지. 그쵸. 후킹이 되는 게. 근데 이제 존재가 자극적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어쨌든 미니멀한 게 좋고 하지만 단순한 게 오래 가죠. 버티죠. 뭐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이 있다 쳐. 이거를 사막에다 세워놓고 네. 100년이 지났다고 쳐봐. 시간의 흐름을 맞았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1차적으로 날아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얘가 날아가겠죠. 맞죠.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얘만 남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시간을 견디는 디자인은 사실은 이건 거야. 그 다음엔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단순한 게 이제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본질적인 게. 이 시대를 따라서 평가도 덜 받고 어느 시대에는 이게 짱이었는데 저 시대는 저게 짱이고 그런 거에서 유일하게 버텨낼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꾸밈을 넣은 게 죄악이냐? 저는 아니라는 거죠. 양복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막 라펠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거는 되게 현상이고 그쵸. 결국에는 그 가장 그 중용으로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막 단추가 몇 개가 달리고 이것도 다 해봤을 거 아니야 200년 동안. 근데 결국에 남은 거는 커프스에는 4개가 달리고 가슴에는 3개가 달리고 아니면 2개가 달리고 라펠은 이만하고 고지라에는 이 정도 되는 그 원형. 그 어떤 정답 같은 게 프로토타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이제 정답 같은 애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답이 돼버린 거죠. 그 디자인이 모두에게 이제 승낙을 받은 그런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보고 이제 너 클래식 양복 뭐 살래 하면은 조금 주춤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걸 알겠고 아름다운 것도 알겠고 근데 그 알 수 없는 그 지루함 더 순간 더 놀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톰 포드 양복이 더 매력 있게 보일 때도 있고 왜냐면 더 과감하니까. 그쵸. 더 과감한 선을 그었고 비난받을지언정 자기 아이덴티티를 천명했고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지라를 하면은 득달같이 와서 뭐라 그러거든. 그렇잖아. 그쵸. 근데 아주 단순하게 과거의 것을 그대로 영민하게 갖고 와가지고 조금만 만지면 아무도 뭐라 안 해. 이 스웨셔츠도 마찬가지야. 이거 똑같이 이 캔버인데 네. 너무 좋은 브랜드지만 이렇게 만들면 아무도 뭐라 안 한다? 많이 안 팔릴지언정. 근데 내가 여기다가 컨템포러리하게 뭘 해? 여기다 뭐 지퍼를 단다든지. 네. 그리고 와가지고 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 지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 병신이라고. 근데 나는 이게 그 용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더 좋은 디자인이냐 내가 말할 주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용감하게 좀 선을 그어라. 저번에 그 실키 보이즈 네. 인터뷰 그 앨범 내기 직전에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블랙넛하고 지미 페이지하고. 봤어요. 예, 영상 봤어요. 성진 씨를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가깝게 지내기도 하지만 가깝게 지내서 왜 연예인들이 뭐 성진 씨를 연예인이라고 말하는 거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예인은 연예인 그쵸. 뭐. 연예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anyway 네, 유명한. 네. 제가 만났을 때 그 제 주변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대부분 다 좋았어. 근데 이 친구는 깊이감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역시 또 화면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네 이런 게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드릴 가사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더라? 좀 씩씩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 워딩이 씩씩이었어. 씩씩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감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누구한테 욕 먹을 것 같고 어떻게 쓰면은 막 패미들한테 깔 것 같고 그냥 씩씩하게 쓰는 거지. 디자인도 그냥 씩씩하게 내가 지금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씩씩하게 좀 선을 그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게 이제 후대까지 이어지는 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디자인이 나는 지금은 좋다. 미숙하더라도 그게 100년, 200년 그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아닐지라도 좀 씩씩한 디자인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디자인은 사실 현재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미드 센추리 모던 같은 것도 그 바로크 양식의 반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화려한 건축 그 기조에 따르지 않는 뭐 바우하우스를 필두로 한 건축가들이 되게 미니멀한 거를 지었어. 근데 그게 들어갈 가구들이 르네상스 풍의 가구들 막 장미꽃 무늬 있고 막 이런 거 되니까 안 어울리니까 건축가들이 지네들이 가구도 만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흐름을 타고 한 20년쯤 뒤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쵸.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고 사실 절대는 없고 다 상대적인 거고 그치만 단순한 게 풍파를 지나면 남는 건 맞죠. 어쨌든 좀 씩씩하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죠.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제가 자동차도 보면서 좋아하는 것들은 되게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애들을 좀 좋아해요. 계속 이렇게 남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자동차도 원형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생긴 이게 자동차 아니야. 그쵸. 뭐 요새 애들 전화기는 이게 전화기고 근데 뭐 요즘은 다 달라졌지만 근데 거기서 얼마나 선을 더 긋느냐 용감하게. 근데 그것도 무조건 더 긋는다고 다 오케이는 아니지. 더 걷다가 병신 취급받는 것 중에 나도 덩달아서 얘 병신아 이렇게 할 것도 많지만 10개 중에 2개는 남들은 뭐라 할지언정 내 눈에는 와 이거는 파격이다. 찐이다. 이거는 그 미친 듯한 더 가고 더 가야 될 때까지 더 가고 더 가면 안 되는 데서 멈췄다. 약간 이런 느낌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의 핵심은 약간 톰 포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진짜. 아니면 톰 브라운도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면 발렌시아가 또 그럴 수 있고 에르메스나 마르지엘라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니멀리즘을 숭배하는 게 좀 우습긴 우스워요. 그 마르지엘라를 미니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해체주의 원래 그가 초기에 그 해체주의의 느낌을 보면은 발현돼 있는 거는 미니멀일 수 있는데 그 전에 그 시놉시스는 엄청 맥시멀이잖아. 그런 거까지 생각해야죠. 어저께도 저 가방 이제 올렸는데 아이잭 라이나라는 브랜드의 가방이거든요. 네. 거의 그냥 얼뜻 보면 코스야. 근데 왜 이게 200이지? 근데 찬찬히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 원래 에르메스에서 남성복 디자이너 일했었고 가죽도 제일 좋은 거 쓰고 그러니까 형태는 되게 자기적이지 않고 가장 기본에다가 소비자를 꼬시려고 들어간 어떤 그런 아첨하는 디테일이 없고 아첨하는 꾸밈이 없는데 가죽은 최상급이야. 그리고 제조 공정은 최상급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순이 되게 매력적인 거야. 형태는 미니멀인데 제조나 매테리얼은 맥시멀인 거야.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이 꼭 그렇게 미니멀이라고 속을 필요 없다. 또 미니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사실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되게 맥시멀일 수도 있는 거고. 호원이는 뭐 좋은 디자인 뭐라고 생각하니? 좀 좋은 디자인은 저희 세대는 무조건 일단 넘버는 아이폰이죠. 일단 아이폰이 네, 정말 뭐 최고죠. 네. 근데 아이폰도 어쨌든
저거 아니야. 어떤 저거 디터람스의 라디오인데. 예. 저게 저거잖아. 그 아이팟. 저기 큰 동그라미 예, 밑에 에어팟. 동그라미 3개 예, 있으면 에어팟이 아니고 아이팟. 아이팟이잖아. 저 예. 밑에 동그라미 하나만 더 있으면 아이팟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 이렇게 타공판 디자인처럼 돼 있는 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냥 대놓고네요. 그 대놓고 갖고 왔지. 그 아이폰 하나 줬대잖아. 근데 아이폰도 이게 또 잡스가 살아있을 때랑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 달라진 게 있잖아요. 많이 달라졌죠. 네,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아이폰 5까지만 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산업인데 뭐. 애플은 매장에 마감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이음새가 안 드러날 걸 매장에 가서. 안에. 네. 뭐 튀어나온 게 없을 거예요. 매장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건축으로 또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서산부인과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그거는 정말 그 진짜로 가우디잖아. 뚜렷하죠. 아주 뚜렷하죠. 근데 그거를 어떤 미니멀이나 클래식이나 이런 걸로 잣대로 됐으면은 걔는 나가리잖아. 그쵸. 근데 오씨 감동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걔는 되게 맥시멀이거든요. 디테일도 꽤 있고 그런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창작자가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나왔을 때에 개 중에 한 개는 진짜 걸작이다. 망작도 있지만 윤광조 그 도예가가 윤광조예요. 흑의 시인이라고 그랬나 뭐 하여튼. 맞아요. 근데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도 아직도 살아계시는. 그럼요.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 근데 보시면 알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발, 백자에 정답이 있어. 정답이 있다고. 있잖아. 달항아리, 소박한 사발. 그게 있죠. 그걸 다 부셔버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그 클래식에 그 시대성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컨템포러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게 안 들어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거는 그냥 반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그냥 복사지 재해석이 아니잖아. 반드시 레퍼런스가 무조건 있고, 그거는 인간의 한계고요. 레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시대성과 그리고 그 작업자의 아이덴티티가 같이 들어가서 이 비례가 뭐 1대 1대1이냐 아니면 뭐 6대 2대 2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대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품성이 좋으려면은 이제 레퍼런스의 비율이 높고 동시대성이 조금 들어가고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조금 들어가고 이러면 되게 이제 팔리기 좋은 프로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아티스트라면은 이게 점점 비례감이 이제 동시대성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더 많이 들어가고 레퍼런스가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건 좀 모호한 것들이 좋아요. 뭐 클리어하고 똑 떨어지고 이런 것들보다는. 근데 모호한 것들은 제품에는 많이 없고 작품에 많이 있죠. 작품에 있죠. 그렇게 뭐 사실 분명할 수가 없거든.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는 디자이너가 팔리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엄청난 능력이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디자인이나 요트 디자인 하는 거죠. 아니면 요즘은 뭐 헤드폰 아니면 핸드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냥 종에다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니까 이제 실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이 사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랑 메이킹하는 거랑
두 개가 둘 다 성공,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죠. 그게 좋은 디자인이지.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게 내가 사진 속으로 봤을 때 제품하고 내가 입었을 때 아니면 실제로 뭐 의자인데 우리 집 부엌에다 갖다 앉아보고, 놨을 그쵸, 때 그쵸.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좋은 디자인이죠. 막상 보기 좋은데 내 집에 갖다 놨거나 아니면은 내가 입었을 때 안 어울리면 그건 나한테는 안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죠. 내가 정답은 아니니까, 우리 집이 정답은 아니니까. 친환경적이다. 뭐 최소한으로 디자인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례감이죠. 비례감. 아, 비례감. 예. 이거는 뭐 이제 이건 진리죠. 진리. 예. 그러니까 어떤 비례감에 몇 대 몇이 진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는 비례가 좋은 거예요.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비례감을 알 수 있는 눈을 키우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저는 비례감과 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례감은 어떤 리듬을 주는 거고 질감은 이제 깊이감을 주는데, 그러니까 양복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좋은 원단으로 얼마나 좋은 비례감의 수트가 나오느냐가 최상인 거지. 좋은 원단, 아무리 좋은 비례감의 옷이라도 제니스 원단으로 하면 안 돼요. 그쵸. 예. 진짜 좋은 비례감의 옷은 로로피아나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로피아나뿐만 아니라 뭐든지 간에 뭐 덕데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웨스통 180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페니로퍼 중에는 거의 가죽의 이런. 그 최고의 가죽으로 최고의 비례감을 뽑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좀 모범생인 맛도 있지만 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비례감 얘기하는 롤렉스 구형 썸마가 아니라 구형 익스플로러 1. 이것도 그 롤렉스도 이게 왜 우리가 자꾸 빈티지 올드 이렇게 찾냐면은 지금은 알 작은 게 나오지가 않잖아. 다 크죠. 근데 사람의 손목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비례감이 개인한테는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으로 내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 광대 넓이와 이 동공을 기준으로 이 넓이 있잖아. 이게 나한테는 지금 디폴트 값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맞게 어깨 넓이, 라펠 넓이가 정답이 있어. 계산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카라의 내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황금 비율을 낼 수 있는 건데, 인간도 손목에 두께란 게 있잖아. 그쵸. 그리고 이게 여기에 알이 얼만큼 들어와야 예뻐 좋은 보일까는. 아름다운 비례감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다 오버사이즈예요. 물론 그거를 파격했을 때 나오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나는 너무 그게 좀 이제는 파격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거의 트렌드고, 그러니까 나는 불순종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 나는 그 정답처럼 내려오는 그 비례감에 불순종할 거야라는 반격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커지니까 안 맞아. 비례감이 다 안 맞아. 그쵸. 다이얼 페이스며 베젤의 크기며 두께며. 그러니까 구형 익스플로러 36mm 딱 차면은 너무 예쁜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비례감인데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깨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다. 예쁜 걸 많이 봐야 된다. 그 비례감으로 바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들이죠. 제일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네모 안에 네모 집어넣는 게 제일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모 안에다가 네모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자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영어는
자간을 신경 쓸 게 두 가지밖에 없어. 단어에 붙어 있는 거냐 아니면 띄어쓰기냐. 이 두 개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는 이게 아냐 아니면은 애냐 아니면 악이냐 이거에 따라서 자간이 다 달라지는 다 거야. 다르죠. 글자 안에서도.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타이포 디자인 할 때 영어는 딱 그 알파벳 숫자만 딱 디자인하면 돼. 근데 한글은 경우의 수를 다 디자인해야 돼. 왜냐면 자간이 다 달라지니까. 그 비례감을 맞춰놓지 않으면 아름답지가 않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 우아한 형제들에서 한글 폰트 만들잖아. 그거 걔네들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 걔네들이 그냥 하는 그냥 거잖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어 나누면 다 그쵸. 뿌렸잖아요. 그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 개작살 나는 일이야 디자이너들. 그쵸. 그 말도 못 하죠. 예. 그 저번에 을지로체 만들었다가 세월을 이기는 을지로체인가 뭐. 그래서 더 흐려지는 을지로체가 있어. 아, 그래요? 간판에서 글자 예, 지워주는 뭔지 듯한. 알아요. 예.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해. 그래서 최고의 영역은 제가 봤을 때 글자 디자인. 그러니까 그 잡수도 사실은 애플을 만들게 된 게 그 서체 때문이잖아요. 서체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랑 저는 건축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너무 흔해 빠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진짜 찐들은 그 타이포를 봐요. 예. 그 얼마 전에도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크리틱이라는 우리나라 토종 스틸웨어 하는 대웅이 형이라고 있어요. 뉴서울이라고. 아, 알죠. 뉴스올 알죠. 그 형이 진짜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세러데이 나잇인가? 예. 그 뭐지? 어떤 그 방송. 신동엽 나와서 하는 FNL. 예. 거기서 이제 막 그 90년대 알아요. 오렌지 그거 알아요. 있잖아. 알아요. 근데 형이 딱 거기다 쓴 게 뭐냐면은 폰트 빼고는 완벽하다. 아, 그 사람 눈에 그 디자이너 눈에는 그 폰트를 재현하지 못한 거야. 아. 90년대 폰트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전문가 눈에는 그게 보이죠. 전문가 눈에는 보여서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한번 수박 빈티지 메일라벨 뽑을 때 우리 그 메일 로고 디자인해 준 친구가 라벨도 디자인해 줬는데 와 그때 막 설명해 주는 거 보고 제 기가 찼어. 막 이 서체 수박의 느낌은 이 서체가 맞는데 이 서체에서 조금 어떻게 변형했다. 이런 거를 막 설명해 주는데 야 씨 이게 진짜 디자이너다. 이 프로의 영역이구나. 이게 그냥 거의 이게 프리다이버구나. 숨 참고 100m씩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역 10m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게 있었죠. 몇 분 찍었니? 40분 남았습니다. 그래 그만 찍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